안녕하세요. 자, 오늘 첨삭 단어 문제풀이 3강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저번 주 시험지 먼저 나눠드리고 수업 시작할게요. 자, 우리 부산하고 대구 수강생들도 스캔 내려간 거 지금 좀 바로 나눠주시고 저희 서울 나눠주고 다시 영상 킬게요. 일단 받으시면 읽어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첨삭지 다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서울 분들도 읽어보시고요. 제가 거기에 적어놓은 것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대구 수강생들도 다 읽어보셨죠? 네. 혹시라도 이제 글씨를 알아보기 힘드시면 조절하지 마시고 저한테 쉬는 시간에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뭐 그런 것들 전혀 주저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적받은 내용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 이름 칸 옆에다가 크게 별표 치고 적은 거는 이제 크게 빨리 고쳐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거고요. 그거 없이 그냥 개별 문항에만 체크해 놓은 것들은 이제 그 개별 문항에 대한 얘기만 잘 보시고, 저희가 이제 첨삭이 5, 6월 달에 처음 시작하신 분 기준으로 이제 오늘이 3주 차니까 이제 2번 진행이 됐죠. 누누이 강조하지만 기본 형식에 대한 것들은 꼭 지켜주세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우편 첨삭을 했는데 그 우편 첨삭 보내신 분들 이번에 굉장히 처음 첨삭 보내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이게 참 꾸준하게 보내셔야 되는데 특히 우편 첨삭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보내시다가 안 보내신 분들이 많으세요. 기껏 4번인데 그거조차 다 안 받으시면 글쎄요, 이게 띄엄띄엄 몇 번 저한테 받는 거는 절대 효력이 없습니다. 꾸준히 받으셔야 되고요. 일종의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와 답 쓰는 그런 형식과 내용을 연마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연마는 단 한두 번에 가공되지가 않아요. 해서 제가 매년 확인하는데 제가 벌써 무려 20년 차잖아요. 그죠? 매년 첨삭하면서 확인하는데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다 못해요. 버벅거리고 많이 지적받고 답지에 사선비가 많이 내리고 동글동글해지는 소위 얘기하는 빨간 눈이 오게 되는 그때가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하게 되는 때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언제냐? 꾸준하게 하신 분들은 뭐 9월 달 정도에 나타날 거고요. 뭐 좀 늦게 나타나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눈송이란 얘기는 틀린 지적 거의 없이 대부분 다 맞았던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보통 10월에서 11월 달까지 가서도 그렇게 이제 늦게까지 나타나신 분이 계신데 중요한 거는 그 사이에 절대 공부 패턴 그리고 그리고 첨삭에 대한 연습을 꾸준하게 해서야지 늘지, 이거 하다가 안 되니까 또 낙담해서 혼자 또 공부하는 시간 갖다가 또 이제 문제 안 풀다가 나중에 문제 풀러 나타나시면 잘할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문제 유형 자체를 계속 개발해 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계속 문제를 풀면서 지적받은 내용들을 암기하고, 단순하게 암기가 안 돼서 틀린 게 아니라 요구에 맞게끔 쓰는 훈련이 안 돼서 자꾸 부분 감점이 들어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삼각형 된 것들 중에는 이거 조금만 요구대로 썼으면은 1점이 더 받을 텐데 그런 것들 요구에 맞게 못 써서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심화 첨삭 같은 경우는 3, 4월에 비해서 기초 첨삭에 비해서 내용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더 깊이가 있기 때문에, 넓이와 깊이가 이제 모르는 문항들이 많이 보이기도 할 겁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비워 놓으시는 수밖에 없을 텐데요.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이게 전부 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지금 못 외웠으면 이제부터라도 이제 외워 두시면서 저희가 이제 7, 8월 달에 또 문제 풀이가 들어가고 9월 달부터 또 마지막 모의고사 문제가 진행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속 끊임없이 연마를 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의 이 점수가 확정 점수가 절대 아니라는 점, 그래서 매년 합격하신 분들, 최종 합격하신 분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 받거나 그런 분들이 절대 아니라 비슷해요. 다 같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적받았고 많이 감점이 된 그런 답들이었는데 이제 꾸준하게 하셨다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명심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강으로 이번에 첨삭 처음 보내신 분들, 제가 왜 첫 시간에 분명히 그런 기존에 3, 4월의 기초 첨삭에 대한 OT를 제가 올려놨으니까 보고라고 했는데 안 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매주 강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지겹게 여러분 많이 들어서 귀에 인이 박히신 분들도 계시고요. 첨삭에 대한 형식을 지적을 전혀 안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전부 0점짜리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기호 누락자는 전부 0점 처리하고 있죠. 이거는 뭐 절대 봐줄 수가 없어요. 기호를 빠뜨리신 분들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작성 방법이라고 된 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써야 되는 조건이에요. 작성 방법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기호를 없이 그냥 답을 쓰면 이게 채점하신 분들에는 이게 기억에 대한 답인지 니은에 대한 답인지 그 사람들 스스로 판단하는 얘기인데 그런 수고를 누가 해요. 채점하시는 분들은 손에 들고 있는 채점 답에 기억하고 답이 있는 그것만 채점을 하지 답은 맞는데 기호가 없네 하면은 이제 채점을 안 해요. 그거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기호는 절대 빠뜨리지 마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죠? 특수 기호 절대 쓰지 마시고요. 이거 이렇게 뭐 여러분들 요번에 기호 그 등장 순서 쓰는 칸이 있었죠. 왜 우리 그 문제 중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등장 순서 적으라는 거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런 것도 쓰시는 분들도 역시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전부 다. 이번에는 또 채점해드렸는데 이게 기호 들어가면 특수 기호라고 해서 컬럼도 특수 기호고 쌍따옴표, 따옴표 이런 거 전부 다 특수 기호예요. 화살표 이런 거 전부 다 특수 기호인데 이런 거 절대 쓰지 말라고. 여러분들 써야 되는 기호는 단 하나예요. 마침표, 콤마 요런 문법적인 기호들을 하고요. 가나 다라 혹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거밖에 없다니까. 아직도 잘 맞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입형 답 쓸 때 기억 니은 이렇게 쓰지 말라고요. 올려서요. 전부 다 가로주기 해드렸는데 이거는 뭐 정답에서 감점 들어가지 않는데 이쪽에 많이 비어 있는데 왜 여기를 비워놓고 여기 한쪽으로 몰아서 쓰는지, 그죠? 가로로 한 줄 펼쳐 쓰는 겁니다. 인강생분들 전부 다 같이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제가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1번, 2번, 3번, 4번의 기입형들 중에서는 이제 그나마 4번 등장 순서는 대부분 다 잘 맞췄습니다. 그 등장이 아니라 제작 과정이죠. 네, 그 유리공예. 근데 이제 1번, 그죠? 복리 빼고는 대부분 다 틀렸고요. 2번에 먹설도 거의 대부분 다 틀렸고요. 3번은 뭐 타마린드 맞추신 분들 혹은 틀리신 분들 많으시고 뭐 그나마 이제 그죠? 1번 공판화에 대한 그죠? 그나마 여러분들 많이 외우고 있는 것은 이제 세리그라피였는데 여기 보시면 이 세리그래프하고 타마린드라는 석판 공방에서 난이도를 보시면 세리그라프는 옛날에 기출된 거니까 난이도가 이제 평균이라 보시면 돼요. 뭐 아주 쉽지는 않으나 그 정도면 평균이라 봐야죠. 중간. 그죠? 타마린드는 어떠세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는 개별적으로 타마린드조차도 본인한테는 이거는 기본이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외웠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뭐지라고 처음 보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제 그 차이예요. 용어는. 그러면 이제 먹설. 이번에 먹설은 이제 아마 제 교재로서 심한 내용에 제가 넣어둔 것도 외우신 분들은 다 맞추셨겠지만 이제 혹시라도 그 부분을 처음 봤거나 이런 것도 해야 돼 하신 분들은 이제 도구에 대한 거라서 판화에 대한 도구들은 전통 도구, 새로운 도구 뭐 이런 것들 싹 다 용도하고 종류 이름들 외워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용어 정리가 대체 어느 선까지 돼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은 제가 제 단원별 범위 드리는 그 안에서 제 교재에 있는 용어만 외우면 되죠. 제 교재에 있는 그 페이지까지의 용어만. 그죠? 근데 이제 자 5, 6월 달은 그렇고요. 7, 8월 달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모의고사와 우리 실전 시험 그리고 이제 실전 기출에서의 범위인데요. 사실 여기는요. 용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범위가 무제한입니다. 지금은 오로지 제 교재에서만 나오죠. 교재에 해당되는 그 단원 페이지까지만 제가 적어놓은 용어만 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제한인데 그러면 이 무제한은 대체 어디에서 용어 암기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 2, 3, 4번의 기본 용어 네모락만 달랑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최근에 기출문제 보시면 5번부터 끝번호까지 각 문항당 용어들이 다 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용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했잖아요. 그 용어 중에는 사람 이름, 기법 이름, 문양 이름,
뭐 양식 이름, 사조 이름 뭐 정말 안 가립니다. 상징 뭐 이런 것들 적어라, 적어라, 적어라 하면 전부 다 용어인데요. 무제한일 때 용어는요. 여러분들 결국은 교재 내용은 당연하고요. 용어 사전들이 있죠. 용어 사전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유명한 세계미술 용어사전을 비롯해서 현대미술 사전 쪽, 그리고 이제 뭐 회화 파트, 그죠? 뭐 디자인 파트 용어도 사전에 벌써 2개나 있고, 거기 보면 온갖 용어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다 나온다라는 거죠. 어디서 나올지 모르고. 거기다가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는 최신 현대미술의 컴포지트, 컨템포러리 아트 용어들, 혹은 뭐 기타 뭐 미디어라든가 이렇게 교과서에 새롭게 실리고 있는 용어들, 물론 용어 사전에도 실려 있습니다만, 그런 거에다가 이제 뭐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 이제 논문서와 이제 필독서 용어들도 나왔었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용어들을 빠르면은 지금부터 하시면 좋은데 7, 8월 달부터는 여러분들의 일일 몇 개씩 외우실 것인가를 이제 계획을 잘 짜셔야 돼요. 예전에 왜 영어 시험 볼 때 영어 단어 외우듯이 하루에 20개씩 외우듯이 용어 사전은 그렇게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개수만큼 가면 되겠죠? 이 용어들은 이제 뭐 너무나 기본적인 다 알고 있는 용어들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자기 학습 상태에 따라서 내가 추가로 외울 용어들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먹설은 필독서에 있는 판화의 세계에 있는 내용인데, 이걸 제가 최근에 이제 문제 유형이 워낙 깊이 있게 나오니까 제 교재에 수록을 한 지 2년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필독서에도 있고 제 교재에도 있으니까 지금은 제 교재 용어라서 이제 먹설을 제시한 거고요. 거기 나와 있는 마렵, 인체 이런 것들이 이제 난이도 최상이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1번에 전각의 역사에서 이제 문팽,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전각 했을 때 별도로 시작, 절정기,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왔던 기출된 유명 전각인들의 이름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또 사람 이름명으로 해서 인명 정리가 또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최소한 7월부터는 내가 용어를 하루에 몇 개씩 외울 건지를 이제 여러분들 공부 계획에 맞추어서 진행되는 거 별도로, 그죠? 왜 여러분들 계획을 짰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단원 진도 나갈 때 얘를 무조건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1시간씩 나는 무조건 오늘 단어를 10개 외울 거야, 응? 혹은 20개를 외울 거야, 이렇게 짜가지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운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이제 뭐 이틀이면 이틀, 일주일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한 달이면 한 달 몰아가지고 이제 외운 거 다시 한번 확인. 이 확인 작업 안 하면은 소용이 없으니까. 요것도 계속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논문 필독서가 어디 있는지를 너무 찾기 힘드니까 제일 만만한 거는 이제 용어 사전들에 있는 용어들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기출이 거의 대부분 다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요 용어 사전 자체를 지금 현재 제 단원 진도에 맞춰서 외우는 용어들을 이제 계속 외우듯이 하루에 분량 맞춰서 이제 외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르겠어요. 이 용어를 대체 몇 개까지 외워야 되느냐? 시험에 나오는 용어가 개수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묻는다면은 저도 답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기출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전시의 명칭까지 묻고 있으니까. 기이한 추상, 이거를 용어로 외워서 문제를 풀게 하는 시험이 나왔잖아요, 재작년에. 그죠? 그렇다면 야, 이게 거기까지 가야 된다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학 공부하고 있고 이론 정리를 별도로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내 시간을 더 쪼개가지고 용어 암기할 시간을 어디에 넣을 것인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잠 시간을 쪼개든 뭘 쪼개든 간에 더 쪼개서라도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그런 것들 나오면 안 틀리잖아요. 그래서 서술형은 문법도 필요하고 문제 요구에 맞춰서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용어는 정말 외웠느냐 아니었느냐 이 차이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용어들이 서술형 문항 안에도 적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항상 한두 문제에서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고, 예전에 비해서는 용어 싸움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용어 암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팽하고 먹설까지 틀리신 분들은 난이도가 지금 현재 조금 만약에 어려웠다면
용어 암기를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할애를 하셔가지고 외워 두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잔소리예요. 그죠? 네, 꼰대 잔소리라고 들리겠지만 해야 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해서 합격을 하는 게 최종 목표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5번의 서술형 문제를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는 또 별도의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서술형은 요구 파악과 도판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 5번 도판의 가번을 꼴라그래프라고 적으신 분들이 상당히 의외로 적었어요. 그걸 보고 아, 이게 파나 도판, 이게 이제 파나 도판만 약한 건지, 그렇다면 이제 이거가 약하다면 다른 쪽 도판들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을 하세요. 가번 도판이 도판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판인지는 사실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 교재도 당연히 실려 있고요. 가번을 잘 보시면 그 눈동자나 귀나 입술 같은 경우를 보시면 그냥 일반 판화 기법은 아닌 건 아시겠죠? 왜냐하면 뭔가를 붙인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꽉꽉 눌러서 왠지 잉킹을 한 것 같은, 귀나 입술 잘 보시면 뭔가 부조처럼 돼 있는데 힘을 줘서 납작해진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그렇다면 얘는 만약에 이제 많이 나온 오답 중에 하나가 지파나였는데요. 지파나 같은 경우는 얘보다는 단면이 조금 더 명확할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파나 중에서 의도적으로 특수 지파나라고 해서 한지 부조처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경우는 교과서엔 거의 실려 있지 않으니까 애매한데 뭔가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꼴라그래프로 가시는 게 안전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틀려버리니까 모노타이프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직파나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예 전체 답이 틀려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거기 조건이 뭐예요? 얘는 일반 원고지형 서술형이죠. 제가 얘기하는 일반 원고지형 서술형이다라는 얘기는 네 줄 좌우 끝 정렬하고 첫 칸 들여쓰기 하고 쫙 붙여서 네 줄까지 쓰는 문제라는 거예요. 작성 방법에 따른 조건 기호가 별도 없어요. 거기 보시면 차례대로 적으시면 되는데 자, 각 기법을 적고 자, 각각 적으시고 나서 일반 파나와 다른 두드러진 특징을 한 가지씩 서술하시오 했을 때 일반적인 파나와 다른 두드러진 파나의 특징이라고 했을 때 일반 파나는 이런데 얘는 어떻다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차이 나는 거를 적으라는 뜻이잖아요. 요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 각각의 그냥 좀 핵심적인 특징만 적지 마시고 일반 파나의 어떤 점이 얘하고 다른지를 확실하게 그 요지를 끄집어내야 된다라는 건데 가번은 자 붙였어요. 집 하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붙였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형태 제작에 있어서 직접 파거나 붓으로 그리거나 그죠? 이런 게 아니라 사물을 붙였기 때문에 직접 제작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잖아요. 그게 가장 두드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붙였다 그렸다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직접 판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형태 이미지를. 그죠? 네, 그게 일단 다른 점이죠. 나번은 이거를 의외로 그렇게 쓰신 분이 계셨어요. 1도 1도의 1색 1판이죠. 한 판에 이제 한 색. 한 판에 한 색이 다색 판화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판 속어는 한 판 다색이죠. 리덕션. 자, 이제 이거를 그냥 요대로 써서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요. 한 판 한색인데 한 판 다색이다. 그러면 너무 다색이냐 한색이냐에 너무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일반 판화가 다 다색 판화인데. 그죠? 여기서는 이거보다는 틀린 건 아닌데요. 제가 아마 삼각형처를 했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냥 일반 판화는 여러 개의 판이 필요한데 이것만 있으면 되죠. 일반 판화는 판이 여러 개 필요하잖아요. 색깔을 찍으려면. 근데 얘는 오로지 단 한 판만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적으시면 되잖아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렇게 쓰면은 괜히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채점위원 손에 있는 그 모범 답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채점위원 중에는 항상 여러분 채점위원은 3명이에요. 그러면 3명이서 객관식이 아니잖아요. AI가 아니고 기계가 아니어서
기입형은 바로 보자마자 뭐 틀리고 맞고 하겠지만 서술형은 답이 갈릴 수가 있어요. 왜? 그날 그분들의 채점 모범 답안지 손에 들고 있는 그거와 여러분들이 쓴 답은 단 한 명도 똑같이 쓴 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점수가 나뉘어요. 60점대, 50점대, 40점대. 왜 그럴까요? 근접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근접답이 되려면 예전에는 키워드만 있으면 됐거든요. 키워드. 요즘에는 키워드뿐만이 아니라 문장의 어미가 요거에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목표를 물었는데 효과를 썼거나 방법을 물었는데 개념을 쓰거나 저 뒤에도 나오는데 원리를 물었는데 제작 방법이나 과정을 쓰신 분들은 요구하는 대로 안 쓰신 거라는 거야. 거기에 있는 키워드가 맞았다 하더라도 이거를 빨리 여러분들이 체득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전히 공부 방식에서 요구하는 대로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고치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 세 명이 근접답을 주관적으로 나는 이거 맞게 해줄 거야. 아, 나는 이거 안 돼요. 틀려요.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은 1점에 대해서 세 명이서 나누면 0.3점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지 나중에 받아보시면 점수가 항상 끝점이 3, 6으로 갈 거예요. 9점도 가끔 나오는데 9점은 소수점에서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한 사람만 요 문장에 대해서 맞게 해주면은 끝점이 소수점 3이 되는 거죠. 2명이면은 6이 되고요. 3명이면 당연히 올라가니까 맞춘 거니까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소중한 0.3점 이래도 감점이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합격 커트라인에서 소수점에서 붙고 떨어지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해되세요?